안녕하세요. 관계와 정서 회복을 돕는 45년 차 상담사 김연희입니다. 사랑했는데 왜 그녀는 떠났을까? 마음 깊이 그녀를 생각했지만 결국 멀어졌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5가지 심리적 근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침대 위 절박함이 매력을 죽인다.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 가장 흔하게 무너지는 순간은 침대 위에서의 절박함입니다. 상대에게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만 그 마음이 불안해서 비롯된 절박함이라면 오히려 치명적인 매력 감점 요소가 됩니다. 특히 성적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경기도에 사는 58세 이 남성은 최근 만난 여성에게 너무 빠졌습니다. 데이트 몇 번 만에 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엔 그녀가 마음을 멀리하는 걸 느꼈죠. 그는 침대 위에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아? 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고 관계 후엔 괜찮았어? 라며 확인하듯 묻곤 했습니다. 이 남성은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자의 자신 없는 눈빛과 맞춰주려 애쓰는 손길이 오히려 매력을 반감시켰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와 매달리는 남자를 구분합니다. 특히 성적인 상황에서는 자신감이 없거나 애원하는 태도는 매력을 급격히 깎아내리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애착 불안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랑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상태죠. 이런 불안감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손끝이 떨리고 시선이 자꾸 상대를 쫓으며 작은 말 한마디에 기분이 휘청이는 모습을 보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에게 끌리면 안 되겠다는 방어 본능을 느낍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진짜 매력은 여유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침대 위에서도 자연스럽고 당당한 에너지를 풍길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남성일수록 상대를 쫓지 않고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고 있진 않으신가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진짜 매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다 퍼주는 남자가 안 먹히는 이유. 한 번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떠나는 걸까? 이 질문의 이면에는 자신도 모르게 다 퍼주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더 빨리 지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는 그런 희생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남성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그녀의 집 근처로 이사했고 아침마다 반찬을 만들어 배달처럼 챙겨줬습니다. 휴대폰 고장났다고 하면 새 걸로 바꿔주고 월세가 밀렸다고 하면 조용히 계좌에 돈을 넣어줬죠. 그는 진심이었고 여자가 감동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의 불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가 원하기도 전에 계속 주는 행동은 결국 부담을 낳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게 되고 남자가 자기 의지보다 필요한 존재로만 느껴지기 시작하죠. 게다가 다 퍼주는 행동은 자신감을 잃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해주는 만큼 날 좋아해줘라는 보상 심리가 깔려 있으면 그 사랑은 조건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들은 그런 미묘한 뉘앙스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진짜 매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상대에게 공간을 주고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일 때 오히려 궁금증과 끌림이 생기죠. 지나치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 통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일수록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분명히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주고 계신가요? 혹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얻기 위한 거래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3. 무릎 꿇는 사랑은 끝이 보인다. 사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수록 때로는 자존심까지 내려놓게 됩니다. 특히 이별의 위기에 놓였을 때
무릎 꿇고 빌면서라도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지는 건 인간적인 감정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무릎 꿇는 행동이 오히려 관계의 마지막을 앞당긴다는 데 있습니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세 남성은 두 번째 연애에서 참 많이도 참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감정 기복이 심했고 사소한 일에도 헤어지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처음엔 나이 들어 겨우 만난 인연인데라는 생각에 한없이 맞춰졌습니다. 급기야 한밤중에 빗속에서 꽃다발을 들고 그녀 집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구했던 날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연락은 끊겼고 그녀는 완전히 떠났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굴욕적 애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기 존엄을 내려놓는 방식인데 결국 상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동등한 연인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순간 매력은 사라지고 관계는 연민이나 불편함으로 변질되죠. 무릎 꿇는 장면이 낭만적일 수 있는 건 영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그 순간 상대는 내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권력감을 느끼게 되고 연애가 아니라 감정 게임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야 지속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엎드려 있는 관계는 결국 상대도 피로해지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죠. 중년 이후의 연애는 한 번 끝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 조급해지고 매달리게 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한쪽 무릎을 꿇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랑은 누가 더 낮아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나답게 설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4. 나 없인 안 되는 최악의 실수. 그 사람 나 없으면 못 살아. 이 말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연애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이 말이 상대에게는 부담이자 도망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은 연하의 여성과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넌 나 없으면 안 되잖아. 그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줬고 일상도 거의 그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죠. 처음엔 그녀도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일까요? 나 없인 안 된다는 말은 곧 넌 나보다 약하고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상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감정이 숨어 있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의 자율성을 빼앗는 순간 그 관계는 숨막히는 감정의 감옥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의존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돌보고 아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독립적으로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죠. 상대가 더 이상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회복이 어렵게 만듭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상대가 없더라도 나다운 삶을 꾸릴 수 있다는 자존감을 가져야 하죠. 나 없인 안 돼. 이 말이 진짜 사랑이라면 너는 내 곁에서 더 빛날 수 있어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상대에게 삶의 주도권을 빼앗고 있진 않은지 내 마음의 진짜 의도를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5. 너무 잘해줘도 차이는 이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잘해줬는데 왜 떠난 걸까요? 중년 남성들의 상담에서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특히 사랑에 진심인 사람일수록 잘해주는 게 곧 사랑이라 믿고 그것이 관계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잘해줘도 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편함은 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52세 남성은 만나는 여성에게 매일같이 음식을 챙겨주고 이동할 땐 항상 차로 데려다주며 그녀의 모든 요청을 단번에 해결해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녀 편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그녀는 이유 없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설렘이 없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란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의미죠. 하지만 중년의 연애에서 중요한 건 안정만큼이나 긴장감과 자극입니다.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헌신하면 그건 더 이상 설렘이 아니라 일방적인 봉사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상 기대의 무너짐이라 말합니다. 잘해주는 만큼 상대도 나를 좋아해줄 거라는 내면의 기대가 무너지면 상처는 훨씬 깊어지죠. 더 무서운 건 상대는 그 호의에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의는 반복되면 권리가 되고 그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특별하게 보지 않습니다. 중년의 연애에서는 더더욱 상대의 감정 흐름을 읽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잘해주는 게 정말 필요한 순간인가? 혹시 내가 주는 것에 중독돼 버린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진짜 잘해주는 사람이란 언제 어디서든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가끔은 밀어내듯 거리를 두기도 하고 스스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죠.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너무 많은 걸 내어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잘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이 유지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미묘한 긴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심리적 근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침대 위의 절박함, 지나친 퍼주기, 무릎 꿇는 자세, 나 없인 안 되라는 말, 그리고 너무 잘해줘도 차이는 이유, 이 모든 행동이 결국 관계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반면 진짜 매력은 당기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을 당당하게 살며 내 가치로 상대를 끌어당길 때 연애는 진짜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랑이 멀어졌다면 내가 사랑을 쫓고 있는지, 당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떠났다면 내가 먼저 떠나야 할 존재가 아니다. 내 삶이 매력으로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당기는 사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